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자와 감자로 본 재무제표 변화와 재료 판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다 배웠던, 공부했던 내용들인데요. 지금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무상증자,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감자에 대해서 다 공부했었죠. 이번 시간에 좀 이렇게 여기 도표에 표시된 내용들은 흔하게 우리 투자할 때 가장 좀 재료 판단할 때 중요한 게 그거죠. 뭐 무상증자가 호재인지, 뭐 유상증자가 뭐 악재인지,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전 시간에는 쭉 이렇게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근데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도표화 시켜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 주식 하시다 보면은 약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뭔지 내용들이. 그래서 약간 기억을 되살리는 관점에서 이런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중요한 키포인트만 좀 얘기해드리고 약간 가물가물한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무상증자 볼까요? 무상증자는 이제 주주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서 증가하는 주식을 주는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대가를 받지 않고서 증가하는 주식을 준다. 그것도 무상으로. 유상증자는 아무래도 돈을 받고 주는 건데, 그쵸? 좀 반대 개념이 있죠. 그래서 무상증자는 호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무상자는 호재의 의미가 있다는 건 아시죠?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그쵸? 주주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증가하는 주식을 주는 거니까 호재겠죠? 그리고 이제 계정별로 좀 살펴볼까요? 이 자본 계정, 자본금, 그 다음에 또 잉여금 계정이 있는데요. 요 변화되는 부분이 그 각각 네 가지 증자 감자에 따라서 좀 공통점도 있고 약간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자본, 무상증자 자본은 어떻게 될까? 재무제표 변화로 봤을 때는 자본은 불변하고 변화가 없고 자본금은 증가를 합니다. 자본금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잉여금 계정은 줄어듭니다. 잉여금에 있는 돈을 자본금에다 이렇게 넣는 거죠. 보완을 하는 건데 그럼 무상자 이거 이 내용은 아시죠? 주주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증가하는 주식을 주는 거니까 호재성 의미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약간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 계정 변화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그래서 목차로 가가지고 무상증자 재무제표의 변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다 저번 시간에 다 공부하셨던 내용인데요.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우선은 뭐 액면가 1,000원이고 주식수는 만주인, 자본금 1,000만 원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 회사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4천만 원 벌었어요. 4천만 원 벌다 보니까 그 번 금액은 이익잉여금 계정에 이제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자본금이 이제 1,000만 원이고 사업을 잘해서 4천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자본금 더하기 이익잉여금은 이제 자본 총계가 되겠죠. 그럼 5천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이제 시행을 했어요. 무상증자를 시행하니까는 중요한 것은 이제 주식수가 증가하겠죠. 2배로 좀 증가했는데 한 주당 한 주씩 무상으로 증자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기존 주식수가 2만 주게 되겠죠. 여기 만 주였으니까 그렇죠? 한 주당 한 주를 더 주는 거니까 2만 주가 되겠죠. 2만 주가 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이제 2만 주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2만 주 곱하기 액면가 하게 되면 얼마죠? 요거 곱하기 액면가 하게 되면 이제 자본금이 2천만 원이 되겠죠. 주식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자본금이 이제 주식수가 증가하는 부분인 거니까 2천만 원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만 주에서 이제 한 주씩 더 주는 거니까 2만 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본금은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2천만 원 되는데 그러면 이 2천만 원 되기 위해서는 뭔가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겠죠. 잉여금에서, 네, 잉여금에서 1,000만 원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선은 자본금은 증가를 하겠죠. 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증가하겠죠. 왜? 주식수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2만 주 곱하기 액면가 1,000원 하게 되면 2천만 원 되는 거고. 그리고 이익 잉여금은 줄어들겠죠. 증가된 주식수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됐으니까, 네, 1,000만 원 증가했으니까 1,000만 원 증가된 만큼 이익 잉여금 계정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익 잉여금 계정은 네,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다시피 자본금 계정은 네, 1,000만 원 증가했고요. 여기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됐으니까 1,000만 원 더 증가했고, 이 잉여금 계정은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됐으니까 네, 1,000만 원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잉여금 계정은 줄어들었고 자본금은 증가했고, 하지만 자본은 불변하죠. 자본하고 자본금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까, 이동했으니까. 그리고 주식수는 2만 주가 됐고요. 그래서 액면가 1,000원 곱하기 주식수 2만 주 하게 되면 자본금 2천만 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본은 불변하다. 무상증자시에는 자본금은 증가를 하지만 자본은 변하지 않는다. 요게 좀 키포인트였죠. 무상증자시에. 그리고 잉여금 계정에서 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줄어든다. 그 1,000만 원은 자본금 계정으로 옮겨간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사업을 잘해가지고 4천만 원 벌었다고 해가지고 이 잉여금 계정에서 1,000만 원이 이렇게 자본금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꼭 이익 잉여금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 자본에는 뭐가 있냐면 자본금하고 대표적인 것이 이익 잉여금하고 그다음에 자본 잉여금이라고 있거든요. 자본 잉여금에 만약에 혹시 3천만 원의 돈이 있었으면 거기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여하튼 뭐 그래서 네,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어렵지 않죠? 혹시 이거 잘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게 된다면은 여기 29화네요. 이 29화 영상 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한다면은 네, 자본은 불변했고 자본금은 증가를 했죠. 증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잉여금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유상증자 같이 볼까요? 근데 약간 이제 무상증자, 유상증자는 약간 반대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호재 개념이 있고 유상증자는 악재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를 할 때는 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가지고 유상증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좀 지속하기 위해서 그게 통상적인 관점인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악재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호재로서 활용될 때도 있습니다. 사업 확장 자금으로서 활용이 된다면. 근데 우리가 이제 호재로서 사업 확장 관점이잖아요. 그 최근에 우리가 두 가지가 좀 있었는데 HLB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네이버가 있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의약바이오 쪽으로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죠. 하나의 그 사업 분야를. 그래서 여기 해외 법인에 대해서 좀 확장하려고, 그쵸? 아무래도 NDA 진행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자금이 필요했었죠. 그때는 이제 호재성으로 좀 하나의 사업이니까 의약바이오 쪽으로 계속 좀 더 의약바이오 쪽으로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사업을 규모를 키우는 거니까 호재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최근에 그 네이버가 인터넷 회사죠. 인터넷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투자 회사도 만들고 로봇 회사도 또 만들고 게임 회사도 만들고 웹툰 회사도 만들고 그러니까 뭐 인터넷 회사인데, 그쵸? 인터넷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여러 가지 회사들을 계속 확장을 시켜요. 약간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사업 확장의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그 신규 사업을 잘해서
그 신규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면 좋긴 하죠. 그 사업 확장의 의미가 있을 수 있긴 한데 너무 약간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그렇게 올바른 경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교과서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보통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회사가 뭐 웹툰을 좀 했어요. 네이버 웹툰 해가지고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잘 된다면 이 사업을 더 확장시키겠죠. 근데 이 사업 웹툰 사업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또 다른 뭐 투자 회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쇼핑몰 회사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사업을 다각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 분야에 한계를 느끼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어, 아무래도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뭐 사업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호재라는 부분이 사업 확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호재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사업 영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 호재일 가능성이 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계속 벌려간다면은 다른 사업 분야를 벌려간다면은 그거는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아무리 사업 확장이라 하더라도 요 부분은 좀 구분할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상증자는 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이죠. 무상증자는 그냥 대가를 받지 않고서 증가하는 주식을 주는 건데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이라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악재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주로 유상증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악재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전문화된 그 사업 확장이라면은 사업의 규모를 좀 더 키운다고 관점으로 본다면 호재지만 사업을 너무 벌린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것 또한 아무리 사업 확장이라 하더라도 악재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악재에 가깝죠 뭐. 그러면 이것도 유상증자도 좀 재무 상태의 변화를 좀 살펴볼까요? 근데 이제 이 무상증자 때는 자본이 불변했는데 유상증자는 자본이 증가를 하네요. 자본금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자본잉여금의 주식 발행 초과금도 증가를 하네요. 아무래도 좀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거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5억이 50억이 필요해. 아니 500억이 필요해. 그럼 외부에서 500억만큼 이제 주식수를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자본도 증가하고 자본금도 증가하고 아니 저기 이게 다 증가하죠.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무상증자는 새로운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회사 내에 있는 잉여금에 돈이 남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을 활용해 가지고 이익을 주주들과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상증자는 자본이 증가를 하진 않지. 자본금은 증가를 하겠지만 이건 내부에 있는 잉여금의 돈을 갖고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유상증자는 내부에 있는 돈이 아니라 내부에 돈이 없어. 그래서 외부에서 돈을 가져다 보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유상증자의 어떤 그 변화를 한번 볼까요? 네, 유상증자 이것도 뭐 기존의 회사가 1,000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액면가 1,000원이고 주식수는 만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해가지고 1,000만 원 요번엔 1,000만 원 벌었어요. 이 회사가 1,000만 원 벌었는데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금은 1,000만 원 그대로겠죠. 새롭게 이제 돈을 벌었을까 이 잉여금에 1,0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온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 1,000만 원, 이익잉여금 1,000만 원 하니까 네, 자본이 2,000만 원이 됐겠죠. 근데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의 돈이 좀 필요하냐면은 한 1,500만 원이 좀 필요해요. 네, 회사를 좀 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이 좀 필요합니다. 1,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그 자금을 외부에서 받아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500만 원 필요한 데서 주식수를 이제 발행을 해야 되잖아. 1,50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네, 1,500만 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신주를 만주를 발행하는 거겠죠. 신주 만주를 발행하게 되면 1,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 왜? 신주 가격이 1,500원, 네, 한 주당 1,500원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1,500원 곱하기 만주 하게 되면 1,500만 원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주 하나당 1,500원짜리를 발행해 만주를. 그렇게 되면은 1,500만 원을 외부에서 수혈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주가 만주가 된 거잖아요. 그 기존의 주식수는 만주잖아요. 신주가 만주가 됐고 기존 주식수 그럼 더하기 하면은 2만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액면가는 그대로니까 1,000원 곱하기 2만주 하게 되면 자본금이 얼마나 늘어나죠? 자본금이라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되죠. 2천만 원. 자본금이 2천만 원 되죠. 근데 기존에 자본금이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었죠. 그러면 2천만 원을 가져오려고 한다면은, 그쵸? 2천만 원이 되려고 한다면은, 증자된 이 여기에서 증자해가지고 가져온 돈, 받은 돈, 주식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 여기서 1,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계정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 나머지 돈은 얼마가 남겠어요? 500만 원이 남겠죠, 500만 원. 500만 원은 뭐예요? 500만 원은 주식을 해서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주식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은 뭐예요? 자본 잉여금이 되겠죠. 자본 잉여금에 5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익 잉여금은 변한 건 없죠. 왜냐면 이익 잉여금을 갖다다 쓴 건 아니니까. 그걸 쓴 건 아닌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외부에서 1,500만 원을 이제 가져온 거잖아요. 어떻게 갖고 왔어요? 신주 만주 발행하고 한 주당 1,500원을 해가지고 1,500만 원을 가져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와가지고 자본금은 2천만 원 된 거고 자본잉여금은 5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자본잉여금에서 안에 뭐가 있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 게 있어요. 자본잉여금 안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에 의해서 벌어들인 돈이 500만 원이 된 거죠. 왜냐면 1,500만 원을 벌어들였잖아. 신주 만주하고 신주 가격이 1,500원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봐보세요. 2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그건 3,500만 원이 되죠. 자본이. 여기 2천만 원이었잖아요. 자본이. 자본이 증가했네요. 자본이 증가했고 자본금도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고 잉여금은 자본잉여금도 500만 원이 없었는데 증가했다. 다 증가했네요. 근데 이게 증가된 이유가 그 외부에서 돈을
가져와서 그래요. 그 무상증자는 내부에 있는 이익 잉여금에서 돌린 거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는 외부에서 자금을 가져온 거죠. 근데 공짜로 가져온 것도 아니죠. 예, 돈을 뭔가 판매를 했잖아요. 주식을 판매를 한 거죠. 주식 거래를 통해 가지고 받아들인 거니까 외부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본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상증자는 내부에 있는 잉여금 갖다가 거래가 된 거고 변화가 일어난 거고, 유상증자는 외부에서의 자금을 가져온 거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뭐 이해하시는데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네, 자본이 증가하고 자본금도 증가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증가했다. 왜?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 쓴 거니까. 무상증자는 내부에 있는 자본 계정에서의 돈이 주거니 받거니 한 거니까, 네, 자본은 증가하지 않았겠죠. 무상감자를 우리 공부할까요? 무상감자는 요건 악재예요, 악재. 왜 그러냐? 감자를 하는데 주식수를 줄이는 거죠. 주식수를 줄이는데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줘. 기업이 감자를 할 때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서 소각을 하는 거죠, 소각.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식수가 100주가 있었어요. 이거를 50주로 줄이는 거야. 2분의 1로 줄이는 거야. 그럼 소각을 해버리는 거야. 소각을 해버리는 거야. 없애는 거죠. 근데 줄일 때 그냥 유상감자 같은 경우는 주주에게 돈을 주거든요. 줄어든 만큼 보상을 해줘요. 근데 무상감자는 주식수가 아까 전에 100주에서 50주로 줄어드는 이런 것을 단행을 하는 거잖아요. 감자니까.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주주들의 주식을 줄인 건데 보상을 안 해줘.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악재죠. 너무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무상감자 이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근데 무상감자 요거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하고, 이 자본금이 감소를 하죠. 예, 자본금이 감소한다. 이게 왜 무상감자를 하냐면 회사에 약간 이익이 없어. 이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오히려 손해가 됐어요. 손해가 발생했어. 회사가 손해가 발생했어.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결손금, 손해가 난 부분을 자본금 갖다가 메우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사 규모가 작아지고, 그래서 회사가 손해를 봤어요. 자본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어. 자본금까지 까먹어.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 이익이 안 나. 이익 안 내는 부분을 뭘로 보존을 해줘야 되냐면은 자본금으로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손금. 그러니까 잉여금은 돈을 번 거거든요. 결손은 돈을 잃어버린 거죠. 손해를 본 거죠. 그 금액을 뭘로 대신 메워주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자본금 갖다 메워주는 거예요. 계정 결손금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결손금이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메우려고 하냐면 감자를 하는 거죠. 감자를 통해 가지고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주주들의 그 주식을 소각시켜가지고 그 소각된 거 갖다가 결손금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상감자는 악재겠죠. 회사에 어떤 결손금이 발생된 거니까. 무상감자. 무상감자 이것도 똑같이 볼까요? 무상감자 재무제표 변화.
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액면가 1,000원, 네, 주식수 만주인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사업을 잘 못해가지고 돈을 500만 원을 까먹었어. 자본금 1,000만 원 갖다가 회사를 운영했는데 500만 원을 까먹어 버렸네요. 이게 문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자본금은 그대로이긴 하겠죠. 현재까지는. 결승금이 발생했죠. 500만 원 발생했어요. 500만 까먹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되죠? 자본은 줄어드네요. 자본은 줄어드는. 아니, 여기서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 무상감자 시행 전이에요. 시행 전에, 결승금 500만 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러면 자본금은 그대로 오잖아요. 근데 결승금 500만 원이 이렇게, 장부상에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본 총계인 자본은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자본은 50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줄어든 상태예요. 이미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본 500만 원이고 자본금 1,000만 원이고 결손금 500만 원이 발생한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무상감자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무상감자를 시행을 해. 왜 무상감자를 시행을 하냐면은 이 결손금인 500만 원을 네, 차감을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장부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500만 원을 메워줘야 되겠죠? 그럼 어디서 메워주냐면 자본금에서 메워줘요. 자본금에서 뭐 어디서 메워줄 게 없잖아 지금 자본금에서. 물론 뭐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데 있으면 하긴 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잉여금도 기존에 없고 그런 거야. 자본 잉여금에도 돈이 없고 뭐 이익잉여금 돈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자본금에서. 그때 무상감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주에게는 보상 안 해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500만 원을 갖다다 메워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1,000만 원 자본금이 1,000만 원 된 이유가 액면가 1,000원 곱하기 주식수 만주잖아.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500만 원이 필요한 거니까 주식수를 줄여버려야 되겠죠. 그럼 반으로 줄여버리게 되면 5천주가 되겠죠. 만주에서 5천주가 되겠죠. 그러면 1,000원 곱하기 5천주, 1,000원 곱하기 네, 5천주를 하게 되면은 500만 원이 되겠죠. 자본금이.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그 500만 원은 결손금을 없애겠죠. 결손금을 없애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무상 감자했을 적에 자본금은 줄어들고, 그렇죠? 자본금은 줄어들고 결손금은 없어지고 깨끗해졌죠. 재무 구조가. 이럴 때 이제 무상 감자를 합니다. 재무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때 좀 진행을 하죠. 결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무상 감자 하는 거. 결국에는 이제 자본금에 있는 돈까지 쓴다는 것은 회사가 좀 많이 위태로워졌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걸 통해서 결승금을 보존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본금이 그 아까 전에 원래는 만주였잖아요. 근데 5천주를 써버렸잖아. 그러면 당연히 주식수가 액면가 곱기 주식수니까는 500만 원 되겠지. 근데 자본은 변하지는 않았죠. 자본 변하지는 않았어. 근데 자본이 변할 수도 있긴 하겠죠. 왜냐면 더 써버리게 되면 자본금에서 여기서 더 써버리게 되면 자본도 변할 수도 있긴 하겠죠.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변하지는 않겠다. 그쵸? 왜냐면 자본 변하지는 않겠다. 현재까지는. 근데 변할 수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변하지는 않은 거죠. 왜냐면 자본금에서 결손금을 없애니까 지금은 결손금을 없애는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현재는 뭐 자본이 변할 일은 없긴 하겠네요. 네, 그런 용도로 쓰는 거니까. 여하튼 간에 그래서 뭐 자본금은 줄어들었어요. 자본금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주식수도 감자를 했으니까 주식수도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손금이 없어졌다. 결손금을 없애기 위해서 무상감자하는 거니까. 네, 이해가 되셨죠? 무상감자까지. 네, 그래서 결손금 발생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자본금으로 메워줬다. 그래서 자본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악재다. 회사가 안 좋을 때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유상감자는 기업의 자본을 줄일 때, 기업의 자본을 줄일 때 주주들에게 금액을 보상해 주는 거. 금액을 보상을 해준다네요. 감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감자를 할 때 그 감자된 만큼 결손금을 여기서는 무상감자에서는 아까 500만 원에 대한 결손금이 발생했잖아요. 그 결손금을 메우기 위해서 주식을 줄여가지고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줄여버렸잖아요. 근데 주식수를 줄이는 건 맞아요. 주주들에게 주식수를 줄이긴 하는데 주주들에게 돈을 줘. 줄인 만큼. 만약에 뭐 어떤 주주가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는데 100주를 50주로 줄이게 됐어요. 그러면 50주 줄인 만큼 뭐 한 주당 뭐 5천 원씩 쳐가지고 한 주당 줄인 만큼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주당 뭐 5천 원씩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여기는 그냥 돈을 안 줘. 같이 좀 희생적 합시다. 무상감자는. 주주들에게. 지금 회사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같이 좀 희생해요. 근데 왜 같이 희생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주주들에게. 만약에 같이 희생을 안 하면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 돈이 없어가지고. 상폐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상폐되는 것보다, 그렇죠. 무상감자는 상폐되는 것보다 그래도 회사를 좀 유지하는 게 좋은 거니까 주주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의 주식수가 줄어든 건데 이거는 이제 자본금을 줄일 때 그러니까 회사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감자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감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해주는 거지. 어디서 보상을 해주냐면 회사에 돈이 있네. 잉여금에 돈이 있네요. 이 잉여금에 있는 돈을 주는 거예요. 이익 이용해서 돈을 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자본이 감소를 한다고 하네요. 예, 자본. 근데 자본이 감소하는 이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돈이 주주들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주주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이 감소하겠죠. 유상 증자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를 하겠죠. 근데 유상 감자는 네, 외부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자본이 감소하고 자본금도 감소하고 이익 잉여금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감소하는지 요거를 좀 재무 상태를 한번 볼까요? 재무의 변화 상태. 유상 감자. 네, 유상 감자 봅시다. 이 회사가
액면가 1,000원이고 주식수 만주 이거 똑같죠? 예, 그래서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회사를 네, 설립을 해가지고 사업 잘해가지고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자본금은 그대로 1,000만 원이겠죠? 뭐 변한 거 없으니까. 이익 잉여금은 사업을 잘해서 5천만 원 벌었으니까 5천만 원의 이익 잉여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자본은 6천만 원이 되겠죠? 자본금은 그대로고 돈을 사업을 잘해서 5천만 원 벌었을까? 요거는 이익 잉여금 계정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본 총계는 자본금 더하기 이익 잉여금 더하게 되면 1,000만 원 더하기 5천만 원이면 6천만 원이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천만 원이 됐어. 근데 좀 회사를 자본이 좀 커서 예, 아니, 이렇게 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유상 감자를 한다고 하네요. 유상 감자. 유상 감자. 회사를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 유상 감자를 한다고 하는데 꼭 효율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유상 감자 한다고 합니다. 2대1 유상 감자 한다고 그러네요. 2대1 유상 감자. 2대1 유상 감자. 2대1 유상 감자면은 반으로 줄이겠다가 되는 거죠. 주식수를. 주식수를 반을 줄인다면 5천주가 되겠네. 그렇죠? 만주에서 5천주. 그러면은 여기 만주에서 5천주가 되고 기존에 그렇죠? 근데 보상을 해준다요. 한 주당 얼마씩 보상해 준다면 3,000원씩 보상을 해준다네. 3,000원씩 보상을 해주죠. 보상을 해줘요. 유상감자는. 줄이는 대신 보상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자본금은 얼마가 되죠? 예, 자본금은 주식수가 기존에 만주에서 5천주로 줄어들었으니까 액면가 그대로니까 만주 곱하기 5천원 하면 5천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본금은 500만 원 되겠죠. 예, 주식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자본금이 줄어들겠죠. 이건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주주들에게 보상금이 나가잖아요. 주주들의 보상금이 얼마가 나가냐면은 주주들에게 보상금이 나가는 금액이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왜 1,500만 원이냐면 줄이는 5천주가 있잖아. 5천주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5천주에 한 주당 얼마씩 보상해 준다 했죠? 3,000원씩 보상해 준다 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죠. 5천주 줄이고 그것을 이제 3,000원 보상해 주니까 1,500만 원이 이제 외부로 나가야 돼. 외부로 지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산하고 부채, 자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돈이 외부로 나가야 돼. 유출돼야 돼. 현금 흐름표에서 유출 아시죠? 돈이 나가야죠. 주주들에게 보상이 나가야 돼. 얼마 보상이 나가야 돼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1,500만 원 나가야 돼. 근데 이제 500만 원은 어차피 자본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그 자본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여기서 커버할 수 있겠죠? 예.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자본금이 줄어들었으니까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줄었으니까 500만 원은 자본금에서 나가겠죠? 그래서 자본금에서 나가고 자본금에서 500만 원 나갔죠? 그리고 이익 잉여금 나머지 1,000만 원 있잖아. 나머지 500만 원은 이제 자본금에서 나갔는데 나머지 1,000만 원도 나가야 되잖아요. 왜? 주주 보상액이 1,500만 원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익 잉여금에서 이익 잉여금 5천만 원이니까 여기서 1,000만 원이 나가. 그럼 4천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자본금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익 잉여금도 어떻게 했다? 줄어들 수밖에 없지. 이익 잉여금의 돈도 이제 써야 되는 거니까 주주들에게 1,500만 원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보상해야 되는지 알죠? 줄어들었잖아. 5천주 줄어들인다면서요. 그럼 3,000원 곱하기 5천주 해보세요. 그건 1,5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1,500만 원 주주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회사에 있는 내부 자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회사의 내부 자금이 나가려면은 아까 전에 자본금이 줄어들었잖아요. 5천 주니까 액면가 1,000원 곱하기 5천 주니까 네, 그럼 5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은 자본금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그쵸? 나머지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제 이미 나갔으니까 또 1,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 1,000만 원은 어디서 나가야 되죠? 이익잉여금에서 나가죠. 네, 그러면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죠 그러면 자본금이 이제 1,000만 원에서 네, 500만 원이 됐고 이익잉여금은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자본금도 줄어들고 이익잉여금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자본도 어떻게 해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500 더하기 자본금에 있는 500만 원 더하기 이익잉여금에 있는 4천만 원 더하게 되면 4,500만 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재무 상태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거는 유상감자니까 외부로 돈이 주주에게 돈이 나간 거잖아요. 1,500만 원이 한 주당 5,000주씩 5,000주를 유상감자 하면서 감자를 당한 주주들에게 소각을 그러니까 감자라는 건 소각이잖아요. 감자 당한 그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자본 감소했고, 자본금도 감소하고, 이익잉여금도 감소했다. 아무래도 이제 주주들에게 감자를 할 때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호재의 의미가 있죠. 호재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본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가 부채가 있고 여기가 자본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자산이잖아요. 자본금이 자본이 줄잖아요. 그 자산도 줄어들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기업 규모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럼 기업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평판도 약간은 네, 좀 어, 가치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래도 주주들에게 돈을 보상을 해준 거니까 호재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줄여도 또 사업을 해가지고 다시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우선은 이제 뭐 유상 감자를 한다는 것은 호재긴 호재예요. 예, 호재긴 호재입니다. 호재는 맞는데 이게 영원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좀 지속적인 호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상 감자를 하고 나서 그 회사가 다시금 회사를 키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키울 만한 동력이 돼야 돼. 그러면은 진짜 뭐 좋은 거긴 한데 그게 아니라 회사의 그 규모를 줄였는데 계속 줄어들어. 뭐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유상 감자할 때는 호재성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업이 번창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모가 줄어든 만큼 계속 사업이 안 좋아진다면 그러면 좀 악재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하기로는 일시적 호재, 일시적 호재로 좀 보시고 차후의 관점에서는 그 회사 운영을 좀 잘하는지 앞으로도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증자와 감자로 본 재무제표 변화와 재료 판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뭐 이전 시간에 다 공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좀 정립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이런 이제 어 이런 호재냐 악재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본의 변화의 관점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중에 혹시 이런 거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억을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을 다시가 한번 정립하는 관점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되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실래요? 교육 영상에. 네, 여하튼 네, 장시간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좀 길었죠? 이 원래는 제가 이거를 진행할 때 그냥 딱딱 요 내용만 얘기하고 여기 펴 있는 내용만 딱 얘기하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아무래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요 영상만 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전 영상을 안 보시고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여기 있는 내용만 설명하게 되면은 그냥 암기하는 식으로밖에 안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렸어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약간 처음 듣는 분도 좀 어느 정도는 좀 공감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약간 좀 걸렸죠. 네,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분들을 좀 생각해가지고 약간 좀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 진행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